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육식갑자의 이제 어떤 기둥, 우리가 이제 4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사주가 사주라는 게 4개의 기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이 있고, 그 다음에 월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있는데, 이 4개의 기둥을 물론 이제 하나하나, 그래서 8자라고 해서 8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제 그 해석을 하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기둥, 이제 주로 이제 일주를 기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론이에요.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일주의 속성을 알게 되면 나머지 이제 것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사주에 관련된 이제 그 서로의 그러니까 호응 관계, 좋고 나쁨 또는 어떤 이제 충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거기도 하고, 또 이제 자리에 따라서 나름대로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또 하면서 이렇게 이거를 파악하다 보면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파악할 때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부분은 이 성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이 성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성향과 성격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지만이 일단 상담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무슨 일 생길까요? 이게 해결될까요?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이 물어오거든요. 뭐 집이 팔릴까요? 아니면 무슨 뭐 이 사람하고 연애가 잘 될까요? 뭐 이런 식의 그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선 기본으로 그런 사건을 파악할 때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때는 이 기본적인 이 성격에 대한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이것을 같이 이렇게 대입해서 파악을 해야지만이 이 사건이 나오는 거지, 이 사건 자체만 달랑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과 상황에 대한 성격과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알려면 우선 성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사건이 어떻게 됐다, 맞춘다 안 맞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약간 뭐가 되느냐면 이게 그 무속적인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냥 무슨 자가 있으니 된다, 뭐 무슨 이거는 뭐 한마디에서 충이 됐으니까 안 된다, 때로는 뭐 어떤 역마가 있으니까 이걸로서 움직이겠다, 안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만 판단하다 보면 이게 이제 신비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예요. 맞는 경우도 있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맞는다면 어떻게 해서 맞는지, 틀리다면 어떻게 해서 틀리는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다가 이 성격과 상황 속에서 파악을 해서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은 다가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미래를 갖다 예측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사건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파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누구 얘기로는 뭐 적천세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그런 사주가 이렇게 딱 보여서 된다고 얘기했더니 안 됐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런 식의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어디에 말에 의하면 이 사주는 한마디에 의해서 술집에나 가 있고 거지로 살아야 되는 팔자인데 어떻게 보면 와가지고 보면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으로 파악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런 사주는 거지 사주다, 이런 사주는 뭐 장관 사주다, 이런 사주는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관심이 이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딱 이 사주를 딱 보니까 이혼하는 팔자고, 그리고 뭐 한마디로 해서 고립무원에
무슨 뭐 자식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저기 뭐야 죽지 못해 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맞췄다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만 해석을 하면 결국 그것은 제대로 된 사주팔자를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 그 사람의 성향과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사실 이조 시대 때만 해도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의 성격이 좋고 그 때문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해도 노예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천민으로 태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좋은 거를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별 볼 일 없고 맨날 놀기만 하고 주색 잡기만 해도 양반으로 태어나거나 무슨 무슨 뭐 사대부 뭐 아주 높은 관직에 자제로 태어나면 그냥 또 잘 살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에 대한 성향이나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 자체, 노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 사주의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결정론적인 너는 이러한 구조 이런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말해 너는 쌍놈으로 태어났으니까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뭐 잘 돼봐야 뭐밖에 안 돼 반란하는 어떤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기에는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마디로 해서 겨울 지금 상황이 봄 상황이냐 여름 상황이냐 가을 상황이냐 겨울 상황이냐 이거에 따라서 갖는 자기의 어떤 여건들이 있는데 그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현대적으로 볼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이걸 가야지만이 맞는 거지 옛날에 어떤 그 신분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사주를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편협된 것 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부분도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어떤 부분에 진짜 뭐 이혼하기 좋은 사주들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또 돈 벌기에는 좀 어려운 사주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주가 있고 또 어떤 사주들은 공부는 안 되고 돈 벌려고 하는 사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에 너무 편향돼서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맞는 때도 있지만 안 맞는 때도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게 다 100% 맞아버리면 뭐 그렇게만 봐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현대사회가 되면서 그러한 구조들이 안 맞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안 맞게 되는 것도 포함시키려면 우리는 사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개념을 갖고선 다가와야지 이게 혼란스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이 안 돼 있으면 혼란스러워요. 처음 배울 때는요. 그래요. 누가 이 얘기해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게 산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잘 산다더라. 공부도 머리도 좋고 똑똑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는 거 보면 진짜 별 볼일 없게 살거나 또 때로는 뭐 아주 이상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왕왕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그거 얘기한 대로는 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개념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에 대한 거는요 이 시대 상황 나이별 이런 어떤 또 하다못해 남자냐 여자냐 이런 식의 구분을 좀 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글자 자체만 가지고 또 다가서기 때문에 글자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뭐 다른 강의를 할 때도 그렇지만 상담을 할 때는요 물론 생년월일이 언제고 해서 그 글자를 보고 그 사람을 이제 파악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성별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직업도 봐야 되고, 그러한 관점을 다 종합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글자를 보는 것을 할 줄 알아야지, 아,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 건은 어떻게 되겠구나. 아, 저 건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이 글자만 딱 보고, 이렇게, 아, 이 글자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몸에 시작할 때 머릿속에 두고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두지 않고 여기에 다가가면은 나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 엉뚱한 조언을 해주거나 또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인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중요해요, 처음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여기 이제 그 사주팔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냐면요. 소위 말해서 유전자학이라는 게 있어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나오는 8글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게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이제 유전자 파악이 거의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몇 살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몇 살에 병을 앓고 몇 살에 죽을 수도 있다.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병을 앓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지적 능력을 가지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지금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유전자라고 하는 건 기본 요소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운명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사주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인 인자라고 하는 것, 유전자라고 하는 그 부분은 공부하실 때 배워야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건으로 발현이 될까에 대한 부분은 사회 상황이라든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에 대한 어떤 그걸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요건들을 합쳐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만이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이 글자는 무슨 상황이다 이렇게만 딱 하고 이때 되면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라고만 접근을 하면 이게 맞다가도 또 안 맞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맞을 때는 참 자기도 자신도 즐거운데 맞지 않을 때는 이걸 어떻게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중에 이 현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적으로 그 사람, 이 유전자 중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은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데 이런 성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이제 빠져 있느냐, 어떤 조건들에 빠져 있느냐, 조심해야 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길이 있는데 고속도로가 있는데 여기 구멍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중앙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중앙은 아니고 가생에 이렇게 있는 구멍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구멍이 있다고 다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구멍이 있다라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항상 구멍을 피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만 구멍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구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구멍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구간마다 어떤 구간에는 구멍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구간에는 구멍이 없는 때가 있고, 어떤 구간에는 구멍이 조금 있는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사건적인 측면에서 흉하다, 길하다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이 구멍에 빠졌을 때를 흉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구멍에 안 빠진다고 하면은 환경은 어렵지만 흉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조건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되, 이 조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구멍에 빠진다라고
즉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 여기에 이 구멍을 피해간 걸 구멍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구멍을 피해가는 또 방식의 성격이라는 게 있어서 급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더 그러니까 어떤 급한 대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 소심한 사람들은 기회가 막 달려도 되는 기회가 있는데 그 소심한 사람들은 막 달려 하는 그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사람의 운명과 사건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뭘 하셔야 되느냐면, 사주를 판단하실 때 우선 그 사람의 성격과 성향에 대한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사람의 환경,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뭐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라고만 이렇게 지금 얘기해서 이 도로에 지금 구멍이 막 뚫렸어, 아니면 지금 막 달려도 되는 때야, 뭐 이런 것만 파악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물론 이거 파악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자꾸 이거에 연연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꾸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